A possible breakthrough on U.S. trade relations with China. Today,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ays the U.S. has reached a substantial framework of a trade deal with China, which would avoid the U.S. imposing an additional 100% tariff on Chinese imports. The development comes as President Trump is in the midst of a 5-day high-stakes diplomatic trip to Asia aimed at easing trade tensions with Beijing. 일부 제도적 움직임은 단순히 방향 전환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재편되고 있던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2025년 12월 둘째 주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보고서가 하원 외교위원회 핵심 위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와의 무역 경로에서 나타난 패턴 변화가 기술되어 있었다. 문서의 기술적 내용은 언뜻 보기에 공급망 조정에 관한 수많은 관료적 문서 중 하나처럼 보였다. 그러나 농무부 차관보실의 비공식 업데이트와 세관 기관이 확인한 선적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예상 밖의 일이 진행 중임이 분명해졌다. 중국이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갑작스럽게 줄였는데 양국 외교부 간 사전 협의나 다자간 채널을 통한 공식 통보도 없었다. 이는 일시적인 감소가 아니었다. 전략적 재편의 신호였다. 초기 기관 분석은 이 움직임을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수요 재분배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독립물류업체들이 분석한 컨테이너 추적 데이터는 화물이 남미의 대체 항구와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지속적으로 우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시점부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변동으로 보였던 현상은 국무부 일부 부서에서 중국이 양자 간에 체결한 기존 약속에서 구조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상업적 영역을 넘어섰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는 며칠 후 미국 무역대표부가 베이징 당국과의 관세 완화 3차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나타났다. 이 결정은 기자회견이나 백악관의 공식 성명 없이 외교 사절단 간에 유통되는 내부 공보에 기록되었다. 문서는 아시아 파트너의 심각한 운영상 불일치를 언급하며 단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분쟁 이후 정상화 단계로 대중에게 제시되던 한 주기를 종결시켰다. 동시에 에너지부의 내부 분석은 첨단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전략적 부품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바로 몇 달 전 협상에서 유연화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바로 그 품목들이었다. 비록 공식적인 제재나 차단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인증 절차의 어려움과 중국 규제 기관의 응답 부재를 보고했다. 보복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민감한 기관 내부에 돌기 시작했지만 어떤 당국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중국이 협의 중단과 미국 기업들의 어려움 보고에도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은 단순히 외교적 억제 전략으로만 해석되지 않았다. 국제무역연구센터 소속 분석가들은 이 침묵을 의도적인 재포지셔닝의 제스처로 간주했다. 기술 관측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해석은 베이징이 직접적인 대립 없이도 상호 의존 관계의 역학을 재편할 만큼 충분히 눈에 띄는 조치로 제도적 불만을 시사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농업 분야에서도 그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대두와 옥수수 계약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수출 전망이 하락하고 2026년 2분기까지 선적 예정인 신규 계약 체결이 둔화되었다. 농산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트레이더들의 문의가 급감한 반면 대체 시장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자발적인 시장 재조정이라기보다 조율된 과정임을 시사했다. 의회 휴회 직전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상원청문회에서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조치는 없었지만 이 주제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확한 일정이 없이 비공식 보고에서 뚜렷한 우려와 함께 다시 논의된 사실은 상황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은 소란스럽게 드러나지 않았다. 격앙된 발언, 제재 위협, 공개적인 관계 단절 선언은 없었다. 대신 드러난 것은 전술적 재편이었다. 부재, 경로 변경, 직접적 대립을 피하면서도 양자 관계의 구도를 바꾸는 행정적 결정들이 특징이었다. 패턴의 붕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누적된 누락들이 공식적 단절의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의존 축을 재설계하기 위한 조율된 행동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제도적 변화는 일반 대중에게는 눈에 띄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전략적 전환의 선행 신호를 드러낸다. 이 채널의 중요성은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지만 향후 의사 결정 주기를 형성하는 사건들을 엄밀하고 맥락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 기관들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체결된 협정의 기술적 조항들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협약이 신뢰 회복의 순환을 가져왔다는 인식은 규제 기관 내에서 서명된 조항들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지녀 공식적인 의정서 위반 없이 비대칭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내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는 핵심 광물, 원자재 접근성 촉진을 다루는 부속서다. 산업안보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조항은 물류 재편 사유로 공급 중단을 허용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지연이나 중단의 실제 동기에 대한 어떠한 투명성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표현이다. 이 시점부터 상무부의 활동은 기술감독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특정 부품의 공급 중단이 국가 안보와 연계된 생산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반도체 및 전략적 금속 공급 관리는 여러 관할권을 아우르지만 각 기관 간 데이터 교차 분석 결과 최근 3분기 동안 중국 당국의 평균 통관 처리 기간이 누적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보면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자들의 주목을 끈 것은 지연의 선택성이었다. 지연은 주로 이중 용도로 분류된 품목, 즉 민간 및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안보위원회가 같은 해 4월 일방적으로 부여된 예외사항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권고한 비공개 메모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시 미국 정부는 외교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관세 검사 규정을 완화하고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 면제를 제공한 바 있다. 최근 권고는 이전 결정을 철회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 역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서의 어조는 기술적이고 신중하지만 내부 인식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알린다. 이와 병행하여 농림부는 하반기 중국으로의 곡물 수출 실적을 조사했다. 국세청의 데이터 통합까지 기밀로 유지된 최종 보고서는 중국 항구가 실제로 수령한 물량이 최근 무역 협상 후 공개된 수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속과 실행 간의 차이는 협상의 선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됐다. 비록 이 표현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포함은 약속들이 일방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평가를 강화한다. 민간 부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미국 주요 산업협회 3곳이 의회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전략적 분야로 간주되는 특정 부문에서의 물류 노출 재평가를 요청했다. 이들 성명 중 어느 것도 직접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두 공식적으로 개방된 채널이 임의적인 운영 변동에 취약해졌다는 점에 대한 경고를 공유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는 터빈 및 고밀도, 배터리 제조용 특수 금속 합금 공급과 관련된다. 기업들은 이미
대금을 지급한 물량의 출고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불일치 않은 행정적 사유만 제시될 뿐 정상화 전망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배후에서는 새로운 구도가 중국과의 화해적 태도 유지를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부문들의 발언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재무부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대형 투자 펀드 고문들은 상업적 위험뿐만 아니라 중기적 규제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적 노출의 신중한 다각화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조 변화는 정치적 대화 상대방들에게도 주목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이미 긴장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제도적 비용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계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국적 농업 컨소시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 전용 선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회랑을 통한 물류 대안 협상을 조용히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접근 사이클의 지속성에 베팅해 온 주체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월 초 몇 주 동안 미국 의회는 외교관들로부터 새로운 신호를 받았는데 이는 이전 합의 재개 시도가 중국의 추가 보증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보증의 구체적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단순히 언급된 사실 자체가 최근 협상을 주도해온 상호주의 논리를 깨뜨린 것이다. 논의에 참여한 한 입법 보좌관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이 이전 협상 사이클을 동일한 조건으로 재개할 수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러한 전환은 명시적 선언보다는 운영상의 후퇴를 통해 이루어지며 향후 제도적 갈등의 윤곽을 드러낸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실제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반응 그리고 배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채널은 바로 이러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별 사건들을 종종 사전 예고 없이 나타나는 더 큰 흐름과 연결해 설명한다. 최근 관찰된 조치들의 제도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국제상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행동은 현행 협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적 수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재해석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며 공식적으로 약속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전술적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장치들은 즉각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의향적 약속만을 요구하므로 객관적인 불이행 혐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에서 중국의 현재 후퇴는 주로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며 협정에 대한 고의적 불이행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상황이 수용 가능한 제도적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경제 전문 연구소 연구원들은 예고 없는 조치의 반복, 공개적 설명 부재, 규제 투명성 부족이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은 즉각적인 제재나 보복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현행 패턴이 더 이상 기술적 조정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 분석계에게 있어 결정에 신중하고 선택적인 실행은 새로운 유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불확실한 규칙과 제도적 불안정성 속에서 여전히 활성화된 흐름에 대한 의존성이다. 논의는 시나리오의 체계적 영향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공식적 제재가 없더라도 특정 품목의 처리 지연이 생산망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예측 가능성은 경제 논리의 핵심 요소이며 공식적인 통보 없이도 그 훼손은 실질적인 제재와 동등한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시각은 산업 컨소시엄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들은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급업체들을 규제 위험 환경에 위치한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외교적 차원에서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의 입장을 직접적 대립을 피하는 정교한 국제적 제포지셔닝으로 해석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베이징은 압력의 경사도를 통해 외부 요인에 따라 흐름과 대응을 조정하며 엄격한 약속 없이 행동한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유연한 전략은 중국이 다자간 포럼에서 가시적인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경험 많은 외교관들은 이 접근법을 조건부 연계로 묘사하며 협정 이행이 서명된 문서 자체 외부의 변수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부 압력은 이전 조약에 규정된 안전장치 메커니즘을 포함한 상호주의 조항 재검토를 주장한다. 반면 성급한 대응에 대한 경고는 신중하지 못한 조치가 실질적 이익 없이 전략적 거리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중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체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중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신중함은 남미 국가들과 인도 태평양 블록과의 물류 동맹 강화 등 대안 연구를 막지는 못한다. 현재 단계가 단순한 일시적 전환기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양국 간 자녀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기술 관료와 기관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부문들, 무역, 기술, 농업, 간의 조정 정도는 현재 진행 중인 재구성이 겉보기보다 더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식적인 지위 변경 선언이 없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구축된 상호 의존 모델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기관 간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흐름이 비대칭적 위험 논리에 따라 재분류되는 중기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 아직 예비 단계이며 즉각적인 조치는 없지만 이 접근법은 미국 시스템이 외부 파트너의 행동에 따라 내부 규칙을 조정하며 다양한 노출 수준을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결정, 민간 투자, 장기 계약, 산업 단지 재편에 영향을 미친다. 지옥 영재평가 기관 분석가들은 무역관계 재편성 추세가 미중 관계를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비교 우위뿐만 아니라 제도적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흐름 재편이라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 새로운 모델에서 공급업체의 전략적 가치는 비용이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범적 안정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예측 가능성으로도 평가될 것이다. 시스템은 여전히 반응 상태에 있다. 미국 기관들은 아직 대응을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진단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의존 패턴을 공고히 하거나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과거 협정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식적 유대가 자동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맥락에서 향후 무역관계의 구조 자체에 있다. 이러한 변화들, 종종 미묘한 신호로 먼저 감지되는 을 상세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세심한 편집적 보도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약속하는 바이다.